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에선 재선의 이만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의장은 시의회 안팎에서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과 맞설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 꼽혀왔는데 시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구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 신임 대구시의회 의장과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청자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의회 제9대 의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의장 선거는 우리 시의회가 1991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고수해온 교황식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한 후 처음 치러진 선거이므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저를 믿고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번 제9대 시의회는 지난번 양당 구도였던 지난 8대 의회하고 달리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의회 수장으로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한 모습으로 답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9대 대구시의회는 32명의 시의원 중에 31명의 국민의힘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과연 제대로 시정 견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대구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의회는 당 소속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밀착해서 주민의 권익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많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하거나 시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야당 의원이 한 분이라고 해서 소신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소외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육정미 의원은 이번 의원구성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은 시의회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운영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양당 구도였던 8대 의회에서 여야를 떠나 상생과 협치를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선의의 경쟁과 건전한 토론을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을 이미 쌓아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대구시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당을 떠나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32명의 시의원 중에 31명의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새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집행부와 시의회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네.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시민의 행복을 최고 목표로 두고 있는 대구시정이라는 수레가 잘 굴러갈 것입니다. 대선 주자였던 거물급 정치인이 대구시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대구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색이나 정치 성향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설적인 대안 제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므로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다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민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잘한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단적인 시정 운영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시정의 안정과 대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견제라는 명분으로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시정을 잘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두 개의 슬바퀴다 이렇게 이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홍준표 시장님이 그 대선 주자급의 거물 정치인이고 지금 취임 초기부터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아주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독선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홍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이 뭐 같이 동갑내기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강한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 뭐 비슷한 점이 많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홍 시장님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대구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라는 시정 슬로건으로 과거 3대 도시 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하였던 홍준표 시장이 의지가 실현되기를 저 또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미래 비전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치밀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사심 없는 당당함, 적극적인 소통 능력으로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화두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것,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혼란과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행정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후에 의회 개원 행사, 그리고 또 치맥 페스티벌, 파워풀 페스티벌 등 홍준표 시장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당초 우려했던 독선, 독재 이런 의미는 다른 면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하고는 같은 연배이고 또 강한 리더십 등 비슷한 면이 많아서인지 지금까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물론 앞으로 이제 소통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종종 갈등이나 불화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시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대안을 찾아 나서는 의회, 원칙과 상식에 따라 할 말을 다하는 강단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이제 시의회 의장님의 이제 인사권이 아주 강화됐고요. 정책 보좌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의회 그 자치 권한이 아주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대구시의회는 제9대째 맡고 있는데 이 출발부터 인사 독립 체제로 시작해서 정책 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정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네. 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이제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더 이상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정 견제나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 활동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물론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한 의정 자료 수집 그리고 현안 과제 해결 이런 등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의회는 금년 1월 25일 정책 지원관 7명을 채용하고 전국 최초로 정책 지원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시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을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조직 체계와 또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성과 위상 강화의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 남은 과제는 타 시도 의회에 함께 뭉쳐서 변화를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기초의회부터 지금 시의회까지 아주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지금 31년을 맡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그 자질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지적 아주 좀 따가운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장님도 그 시의회 역량을 그리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후배 의원들이 차세대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이 의장 임기 동안에는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의회가 부활된 31년인데 31년이면은 사람의 생애로 보면은 가장 왕성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이제는 성과물을 창출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도 많은 노력과 성장을 거듭해왔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자질 문제는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연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대학과 협약을 맺고 정책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연구회를 신설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원 연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 활발한 토론회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추진하여 동료 의원들이 대구의 구석구석 바로 알고 시민생활 가까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투명성, 청렴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의원 스스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단하게 청렴의 의무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하는 후배 시의원들이 시의회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또 시민과 지역을 위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성장의 사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원들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시민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대구시의회 앞에 보면은 그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뭐 이런 게시물도 이렇게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요. 요즘 사실 소통이 아주 중시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소통하고 그리고 의원들 간에도 소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예,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과 협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9대 대구시의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 의원 한 사람이 각자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선 의원은 초선 의원을 배려하고
또 초선의원은 다선의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해야 됩니다. 나아가 다수당은 소수당을 배려하고 또 소수당은 전체 의견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면 우리 의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후배 세대부터 연륜 높은 선배 세대까지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또 소통 능력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서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화합을 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소신 능력을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서 더 발전적인 의회 체계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번 제9대 대구시의회는 초선 의원이 18명으로 반 이상 계시지만 이분들도 다방면의 경력과 활동을 펼쳐 오셨던 분들이고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14명의 재선, 3선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기에 균형 갖춘 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창의적 생각과 패기 그리고 재선, 3선 의원들의 경륜 그리고 균형 감각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소통과 협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발로 뛰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서 현안 사업장 등을 점검하는 현장 탐방을 회기마다 추진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분야별 주요 현안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토론을 열어 시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셔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과 현장감 있고 일방이 아닌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각급 학교를 찾아 의회를 소개하는 의원 1일 교사제를 연간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시민정신을 또 길러주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은 지방의회의 노력만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받침이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아주 풍부한 의정 경험을 쌓으셨는데 그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제언을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 문제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열쇠 또한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에 지방자치제를 병행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전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 구성원까지 법률로 제한돼서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체감할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법의 재개정이나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때도 지역국회의회나 또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가 중앙의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권력이 중앙에 더욱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들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함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지방자치의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에서도 지역의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법률안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권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실질적 의미의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절 등 세입 여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복잡함에 따라 이에 견제하는 시의회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어졌기 때문에 의정활동지원체가 더욱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의회 직원 임용권이 또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곤 하나 여전히 조직권은 시장에 있습니다. 의장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충원할 수도 없고 정책지원 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전국 시도의회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함께 연계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말씀을 전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과 각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그리고 18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던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까지 성황 속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고 열기와 함성이 가득 찬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3대 도시의 명성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이 더 나은 삶, 새로운 내일을 위해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잘할 땐 박수도 쳐주시고 잘 못할 땐 질책도 해주십시오. 대구시의회가 시민들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담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변화와 혼란의 시기일수록 리더십의 중요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대구시의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시민을 위해 달라지고 있는 대구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이 발전적인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대구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만규 의장과의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